안녕하세요. 깡순의 스터디입니다. 깡순의 스터디 오늘 밖에 외출 좀 하고 왔는데 헌법 스터디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고요. 판례 읽으면서 한번 쟁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로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적극. 보육료,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단기 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제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제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될 뿐 소득 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제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 제외국민, 외국에서 살아온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에서 살아온 국민.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제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적극.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두지 아니한 소년법 제76조가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가. 적극.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즉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두지 않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인데 이러한 게 평등 원칙 위반되는가. 적극. 오히려 지금 실형을 받은 사람이 더 유리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특례 조항이 없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조항은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 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 레임으로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실형보다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범죄에 대한 책임과 자격의 제한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향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현행 소년법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계속 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2018 1월 25일 2017헌가 7.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특례 조항을 두지 않았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2조 제2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합헌.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자수의 경우와는 달리 자복 감면이 되는 범죄 유형을 반의사 불벌죄로 한정한 것은 범죄 고백의 상대방이 수사기관인지 또는 피해자인지에 따라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 원칙 위반 여부 문제가 된다. 입법자가 자수 감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범죄자가 형사법 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비난 가능성 내지 양형 책임이 감소된다는 점과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를 고백하는 행위인 자복의 경우 그 자체로는 국가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라 따라서 통상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자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만큼 범죄자가 형사법 절차 속으로 스스로 들어왔다거나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기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자수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중의 위력으로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인지 여부. 소극 합헌, 법원 행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다중의 위력으로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다중의 위력으로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것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모여 주거 침입을 하는 것이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침입을 하는 것은 복수 참가자가 상호간에 공동 실행 행위를 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것으로 두 범죄 사이에는 그 불법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약간 그런 개념이죠. 벤 다이어그램인데 다중의 위력이란 2인 이상 그건데 이거는 그 A, B, C, D, E, F, G, H 언제까지 그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행위가 전부 다 이렇게 똑같은 건가 아니면은 개별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인데 예.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판례는 여기는 이건 되게 좀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더 복잡할 수가 있는데 다중의 위력으로서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를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 침입을 하는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인지 여부, 소극 합헌. 이건 좀 단순하게 나왔는데 더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때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법이라는 게 보니까 좀 약간 수학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 벤 다이어그램이나 아니면은 덧셈 뺄셈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수학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가요. 이렇게 딱딱 맞아서 떨어지게끔. 아니면은 레고의 블럭이라 그러죠. 레고 할 때 이렇게 딱딱 맞춰야지 조립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잖아요. 좀 법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판례가 그런데 09년 법원행시네요. 09년.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 허가 대상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기존 카지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급, 기각.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기업이고 청구인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다. 평등권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뜻하고 카지노업은 형법이 금지한 도박 개장 행위를 오로지 관광진흥이라는 공익 실현을 위해서 관광산업의 하나로 예외적인 경우에 허가되므로 신규 카지노업 허가 대상자를 공익 실현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려워 청소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이건 그러니까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청구인 또한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이거는 외국인 전용 신규 카지노의 허가 대상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한정한 것이 기존 카지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아니다. 소극이고 기각이다. 법원행시.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하나요.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하나요. 순직 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가 여부. 소극, 합헌. 이거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건데 한번 판례 법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 문제네요. 사법고시 문제. 예전에 2006년도 사법고시 문제고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가 이거 좀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요즘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웬만해서 이런 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니까 그로 인해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 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경찰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 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에 준하는. 이런 이에 준하는이라는 게 헌법 77조에도 저번에 이에 준하는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법에서 이에 준하는 이게 그냥 넣는 단어가 미사여구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 공무원도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경찰이 그러니까 전쟁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되므로
경찰도 군인만큼보다는 전투력이 떨어지겠죠? 군인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군인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고대 위험을 무릅쓰고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것이 기대됨으로 정책적인 배려에서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 군경으로 예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는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국가의 재정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과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고 이거는 팩트이다.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의 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 군경으로서의 보훈 혜택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이지 않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 2006년도 사법고시 문제네요. 네. 여기까지 펌법 한번 올리고요. 공부 자료를 한번 올렸습니다. 요번엔 뭐 그냥 조용조용하게 잘한 것 같은데 재밌게 공부 자료 작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뭐 헌법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that you will be enjoying my study of law and thank you for watching my YouTube channel.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day and goodbye. Goodbye.